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거여역 모아타운 다가구 주택 종합 투자 가치 분석 보고서입니다. 위치가 거여역 바로 앞이고요. 10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 현재 월세로 한 2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이 모아타운 사업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제 노후 저층 주거 지역 재개발 좀 간소화하려는 그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특히 궁금하신 점이 이거였어요. 이 다가구 주택으로 아파트를 몇 채나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원래 땅이나 건물 크기? 이게 새 아파트 평수에 영향을 주나?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 절차랑 예상 완료 시점. 좋습니다. 바로 한번 핵심을 파헤쳐보죠. 네, 이 보고서가 현황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위험까지 꽤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현재 단계가 어떻고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가장 중요한 권리 문제랑 재무적 타당성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당신의 그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좀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현재 4가구가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아파트도 4채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고서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주가 딱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재개발할 때 아파트 분양 자격은 등기된 소유권 개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 소유권 개수요?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아도 건물 전체가 그냥 하나의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단 1개만 나옵니다. 아, 딱 한 개요? 네,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다 돼 있어서 소유주가 여러 명인 다세대 주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렇군요. 즉, 10억 원 추전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일체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권이 하나냐 여러 개냐 이거군요. 이게 완전히 계산을 바꾸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일체의 크기, 그러니까 평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지 면적 96.2제곱미터나 건물 면적 143.91제곱미터 이런 게 거기엔 영향을 좀 미치나요? 그것도 사실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새 아파트 평형은 전적으로 당신의 자산 가치하고 자금 동원 능력,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 먼저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가구 주택의 가치, 즉 감정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사업 수익성을 반영하는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게 최종 자산 가치인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아, 권리가에. 그렇죠. 그럼 이제 조합 측에서 평형별로 조합원 분양가를 제시할 거고요. 당신은 본인의 그 권리가액을 기초로 해서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가 당신의 권리가액보다 높다. 그럼 그 차액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하고요. 아, 추가 분담금. 네, 보고서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 추가 분담금이 적게는 한 4억 1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5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 10억 원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추가로 4억에서 6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총 투자비는 거의 14억에서 16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셈인데 와, 이렇게 투자했을 때 보고서가 예측하는 최종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맞나요? 보고서는 이제 비교 기준으로 인근의 최신 대단지 아파트, 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네. 있잖아요. 2022년에 입주했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17억 7,500만 원 정도? 이걸 참고했습니다. 네, 거긴 뭔가 비싸니까요. 네, 다만 이 거여역 모아타운은 359세대,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 단지인 점을 감안해야죠. 그래서 대단지 프리미엄 이런 걸 고려해서 시세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할인된 가치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완공 예상 시점,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그때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시장 가치를 보수적으로 보면 약 15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 이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총 투자비가 최소 14억에서 최대 16억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가장 좋게 봤을 때 미래 가치가 15억에서 16억 원 사이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그렇죠. 보고서의 자체 수익성 시뮬레이션에서도 가장 좋은 경우에야 겨우 1.5억 원 정도 수익이고 보통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2천만 원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현재 10억 원이라는 매입 가격이 이미 미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반영한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미 가격이 높다. 네, 수치상으로 이미 좀 빠듯한데 심지어 이건 모든 사업 절차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의 산이 남아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산이라고요? 그게 대체 뭔가요? 바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아, 조합 설립이요? 네, 이걸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갈등 때문에 사업이 막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아, 주민동의. 이게 어렵군요. 네, 실제로 여러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주민 반대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동의율 확보에 실패한다. 그럼 개발 기대감은 그냥 사라지는 거고 노후주택의 투자금만 묶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공 예상 시점도 모든 게 순조롭다고 해도 최소 5년이고요. 조합 설립이 좀 늦어지면 6년, 7년 이상, 그러니까 2030년 하반기에서 2022년까지도 보고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고위험 투자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초기 비용도 높은데 예상 수익률은 빠듯하고 근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가장 큰 관문이 아직 남아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은 뭔가요? 그냥 사지 말라는 건가요? 사지 말라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관망 후 진입 전략을 제안합니다. 관망 후 진입이요? 네, 즉 지금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사업 무산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매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는 거죠. 아,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라. 그렇죠. 물론 그때가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이라는 큰 호재가 반영돼서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사업 무산 리스크를 제거하는 안전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해요.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사업 진행이 확실해진 단계에서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전략이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일리가 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거여형 모아타운 다가구 주택 투자는 첫째, 겉보기와 달리 신축 아파트는 딱 일체만 확보 가능하다는 점. 네. 둘째, 초기 투자금 10억 외에도 4억 이상의 상당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사업의 성패를 가할 조합 설립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이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다소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에는 관리계획 승인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허들인 조합 설립의 불확실성. 이건 지금 투자한다면 오롯이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 특히 그 조합 설립 동의율 추이나 주민 여론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상황에서 이건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 던져볼 수 있을까요? 저라면 아마 만약 조합 설립 인가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면 그 주민 동의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 이런 거? 네, 좋은 질문이네요. 현실적인 정보 파악 방법? 또는 만약 최악의 경우 정말 조합 설립에 실패한다면 이 다가구 주택 자체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도 더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신중한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